오늘 진행할 내용은 기출문제 위주로 해가지고 수학적으로, 근데 여기서 이제 수학적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주로 이제 미적분을 이용을 해서 꼭 풀어야 되는 문제만 쫙 추려가지고 오늘 이제 쭉 진행을 할 거고요. 근데 이제 파동 내지는 진동 방정식 같은 경우가 이제 사인 함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약간 가미를 해가지고 출제되었거나 출제될 수 있는 정도를 오늘 약하게 가볍게 다룰 예정입니다. 자, 일단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본 강의 때는 항상 셔츠를 입고 타이를 메고 진행을 하는데 오늘 복장이 왜 이러냐? 특강이니까. 이제 일종의 타이를 매는 거는 약간의 이제 내심적인 마음가짐, 그리고 여러분들에 대한 그 예의를 갖추자, 뭐 이런 거였는데, 그럼 오늘은 예의를 안 갖출 거냐? 네. 오늘은 대충 할 거냐? 네, 대충 할 건 아니고요. 대충 하는 건 아니고, 좀 특강이니까, 막, 죽어, 이거 보다가 죽어야지, 막 이러지 말고, 요 되게 짧은 주제, 작은 주제 하나를, 그걸 이제 오늘 좀 많이 커버를 해서, 시험에 나올 만한 거 나오면 맞춰야지, 이런 식으로 갔으면 좋겠다, 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맑게, 가벼운 마음으로 강의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평소에 문제풀이 강의하는 것보다는 뭐 계산 과정도 조금 더 해드릴 거고 약간 천천히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쭉 잘 듣고 필요한 거 간략하게 적으시면서 따라가시기에 버겁지 않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거기 이제 보시면은 뭐 물리 수학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은 뭐 거의 별로 없습니다. 첫 번째가 미적분,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시험 범위가 사실상 이제 일반 물리학이 시험 범위이기 때문에 일반 물리 수준에서 미적분이 없는 부분은 거의 없어요. 물리책 전체가 다 미적분 정리한 거다라고 봐도 크게 틀리진 않는데, 단 시험을 이제 한도로 해가지고 줄여서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은 프린트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얘는 뭐 식이 지금 물리 개념 정의가 나누기의 꼴인 거고, 적분이라는 거는 물리 정의가 곱하기의 꼴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드물게는 그냥 단순 나누기, 진짜 단순 곱하기인 아이가 뜻이 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나누기인 경우에는 이게 변화율을 의미를 하죠. 그래서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는데, 이 순간 변화율, 즉 순간 기울기라는 부분을 물어보게 되면 이쪽은 미분을 이제 해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곱하기 같은 경우도 요 둘이 관계가 있는 함수 관계 있을 때, 그러니까 즉 얘는 이제 x가 변할 때 y가 변하는 정도라는 뜻이 되는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x 변화에 대한 y의 곱,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될 건데, 그 관계가 있을 때, 그래서 요게 이제 그래프상으로 xy를 떠올렸을 때 그래프상으로 면적에 해당하는 물리량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요때 단순 곱하기로 면적을 구할 수 있는데, 이 y가 x 변화에 대해서 변화하는 값에 해당이 되면, 일정하지 않고 변하는 값에 해당이 되면 그때는 이제 적분을 때려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일단 서머리를 조금 잡고, 그 다음에 사실상 현실적으로 이거 외에도 미분, 적분 그 수학 공식은 어마무시하게 많이 있을 건데, 현실적으로 우리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미적분에 관한 식은 그 정도를 알고 있으면 100%가 커버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눈으로 한번 쓱, 요거 미분하면 이렇게 되지. 쭉 미분 쪽, 적분 쪽. 적분 쪽 뭐 거의 없죠. 사실상 시험에 나오는 적분은 그 다항함수 x의 n승 적분하는 거 아니면은 x분의 1 적분하는 거 두 가지밖에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요 정도 사이즈만 미적분하는 방법을 조금 기억을 하고 계시면은 시험 때 비용으로는 충분하십니다. 자, 그러면 일단 1페이지 거기에 이제 시험 전범위에서 미분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거나 적분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거나 하는 출제 가능한 물리량들을 거기에 다 정리해 놓은 거예요. 아주 예외적으로 요거 이외의 게 나올 확률도 있긴 있어요. 근데 1% 미만이라고 보고, 그러니까 여기가 거의 99%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개수가 적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제 역학 쪽을 보시게 되면, 역학 연력학 이제 포함해가지고 이제 가장 기초적인 역학을 다루는 거, 이제 운동 상태를 다뤄야 되기 때문에 위치, 속도, 가속도 이렇게 이제 초반에 요거를 많이 다루셨죠. 그래서 위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면은 그럼 속도가 되는 거고, 속도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면 가속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꾸로 하는 게 적분이기 때문에 이런 관계로 정리를 할 겁니다. 근데 좀 더 시험에 잘 나오는 유형은 등속도이거나 등가속도 운동이 시험에 훨씬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등속, 등가속도이면은 굳이 미적분까지 갈 필요는 없으시겠죠. 이미 알고 있는 걸로 문제를 풀면은 되는 거일 거고. 즉, 그럼 이게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게 등가속도가 아닌 가속도 운동을 했을 때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가속도가 변하는 거. 가속도가 변하는 운동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실질적으로 미분, 적분 등을 해야 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거기에 좀 더 간략하게 표현해 놨으니까 눈으로 쑥 한번 훑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출제될 수 있는 주제가 이제 또 뭐가 있냐면은 요거 하나하고, 충격량. 충격량은 이제 운동량의 변화량까지가 정의이고요. 얘가 힘과 시간의 곱으로 표현이 될 건데, 그러니까 요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요 힘이, 알짜힘이 일정하면은 그냥 단수 곱하기 해주시면 되는데, 그래서 기출문제 보시면은 곡선까지는 아니고 직선 형태인데 요 알짜힘이 계속 변하는 게 있을 거예요. 면적 구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알짜힘 내지는 이 힘이, 충격을 가하는 힘이 시간에 대해서 변하게 되면은 그러면 요게 당연히 적분을 해줘야 된다. 요렇게 이제 바뀌는 거죠. 바뀌었다라기보단 정의가 그렇습니다. 면적이 정의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1이라는 것도 물리에서는 굉장히, 역학에서는 특히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죠. 잘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고, 여기가 이제 힘과 변이의 곱으로 정의가 되는데, 만약에 이동하는 거리 내지 변이에 대해서 힘이 일정하지 않으면 곱하기의 꼴이니까 면적, 적분을 구해서 접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연력학까지 들어가시게 되면은 사실 같은 식이긴 하죠.
압력과 부피의 요 꼴이 1회에 대한 꼴인데, 압력, 즉 등압 변화가 아닌 경우에는 얘도 사실상 그래프상에서 면적을 구해줘야 되는 거죠. 최근 한 10년 정도를 기준으로 하면은 임용고시를 빼고는 피트에서만 요걸 실제로 구해야 되는 문제가 한 문제 나왔어요. 다른 영역에서는 출제된 적은 없고요. 그래서 얘도 어쨌든 이렇게 된다 정도까지는 기억은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는 제가 표현을 해드렸는데, 질점역학과 강체역학은 사실상 식을 공유하죠. 그래서 대응되는 물리량을 그대로 바꿔주면은 동일한 식이 그냥 만들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회전역학에 대한 회전 각도를 미분하면 각속도가 될 거고, 얘를 미분하면 각가속도가 되겠죠. 거꾸로 적분을 하게 되면 각각을 유도를 할 수가 있을 거고, 마찬가지 1 같은 경우에도 토크와 회전 각도에 대한 곱이 1이 될 겁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토크가 회전하는 각도에 대해서 일정하지 않으면 적분을 해야 되겠죠. 똑같이 접근하시면 돼요. 여기도 똑같습니다. 그럼 충격량, 회전 운동에 대한 충격량은 각 운동량 변화량이 될 거고, 이게 알자 토크 곱하기 시간으로 표현이 될 건데, 얘가 시간에 대해서 일정하지 않으면 역시 적분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약간의 기본기가 뭐냐면 100% 그런 것까지는 아닌데, 곱하기 꼴의 식인데 편의상 여기를 yx라고 합시다. 얘가 변할 때 y가 일정하면은 단순 곱하기인 거고, 근데 y가 일정하지 않으면, x에 대해서 일정하지 않으면, 그러면 적분으로 가야지. 이게 기본 컨셉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정도? 자, 그 다음 거기 이제 마무리로 엔트로피 변화 하나 표현이 되어 있죠. 기체 연력학, 일반 연력학에서도 그냥 나오기도 하는데, 엔트로피 변화의 정의식이 절대운동원에 출입하는 열 에너지인데, 일단 이 식은 정의에 해당하는 식이고, 요거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는 부호 판단을 할 수가 있죠. 0 포함해가지고. 그래서 열을 흡수하면 엔트로피가 증가, 열을 방출하면 엔트로피가 감소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겠고, 그 다음 계산도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언제냐면 온도가 일정할 때. 온도가 일정할 때는 그냥 저 식으로 계산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온도가 일정하지 않으면 이 아이는 이렇게 적분을 해서 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기본 강의 때는 적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차피 기체 연력학은 생각보다 단순하기 때문에 단원자 분자를 기본 엔트로피 변화에 대한 식을 2분의 3 어쩌고 쭉 가는 거, 그거를 가르쳐 드렸고, 이원자이거나 다원자일 때 숫자만 조심하십시다. 이렇게 정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접근을 해주시고 대비를 해주시면 돼요. 자, 요거에 대해서 한 문제 제가 준비를 해왔으니까 이따가 확인을 해보는 걸 하죠. 자, 그래서 역학은 출제될 만한 게 한 요 정도. 자, 그 다음에 전자기학. 전자기학에서 이제 가우스 법칙이나 앙페르 법칙, 비오사바르의 법칙 등 거의 대부분의 모든 법칙이 미적분을 해야지 유도가 되거나, 아니면 원래 미적분을 계산 과정에서 해야 돼요. 근데 역시 오늘은 시험용으로 할 거기 때문에, 그럼 먼저 첫 번째로 적분을 해야 될 수 있는 경우가 있는 게 이제 뭐가 있냐면, 전하량 구할 때 전하 밀도가 주어져 있고, 전하 밀도라는 거는 길이에 대해서 전하가 분포가 있으면 선전하 밀도를 줄 거고,
면적에 대해서 전하가 분포하고 있으면 면전화 밀도를 줄 거고, 부피에 대해서 전하가 분포하고 있으면 부피 전하 밀도를 주겠죠. 단위 길이당 전하량, 단위 면적당 전하량, 단위 부피당 전하량. 그래서 원래는 길이에 대해서 전하 밀도가 일정하면은 전하 밀도 곱하기 해당 길이 해버리면 되고, 얘도 마찬가지고 면적에 대해서 전하 밀도가 일정하면은 전하 밀도 곱하기 면적 해버리면 되고, 부피에 대해서 전하 밀도가 일정하면은 전하 밀도 곱하기 부피 때려주시면 됩니다. 이게 기본이고, 그래서 만약에 전하 밀도 이용해서 전하량 계산을 할 거면 이쪽으로 나올 확률이 훨씬 높긴 하고, 단 오늘 한 2개 정도의 문제를 제가 풀어드릴 건데, 요거는 조금 나오긴 힘들고, 요건 약간 나오기 힘들고, 얘나 얘 같은 경우에는 전하 밀도가 일정하지 않은 걸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때는 어쨌든 곱하기의 꼴인데, 얘가 면적에 대해서, 얘가 부피에 대해서 일정한 값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전하 밀도를 면적에 대해서 또는 부피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면 됩니다. 식은 거기 있는 빨간색 박스식을 참고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기본 컨셉에서 벗어나는 범주는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이따가 보면 이런 거구나 하고 감이 오실 거고, 그 다음에는 전위가 나와 있죠. 전위. 플러스 1쿨롱이 해당 지점에서 갖게 된 전기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를 전위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얘가 일단은 기본적인 정의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해당 위치까지 전기장을 거리에 대해서 적분을 해준 게 전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요 기본 정의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하고는 다르게 요거는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적분 경로가 무한대에서 이렇게 R이라고 표시할까? 해당 위치까지 전기장을 적분을 하는 경로다. 요거는 조금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약간 복습력으로 전위는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죠. 그래서 양전하 주변의 전위는 플러스이고 음전하 주변의 전위는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약간 개념적으로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청력으로 작용하는 힘이면은 포텐셜 에너지가 플러스 나오는 거고, 인력으로 작용하면, 자, 물리에서는 속박된다라는 에너지의 보호가 마이너스 보호이기 때문에 인력으로 작용할 때는 마이너스의 포텐셜 에너지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양전하 주변은 플러스, 음전하 주변은 마이너스. 이거를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이 계산 물론 적분을 할 줄 안다라고 하더라도 얘가 이제 정확하게는 이 마이너스의 보호가 전기장에 대해서 내지는 전기력에 대해서 대항해서 적분한다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개념적인 마이너스 보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요것만 가지고 계산에 치우쳐서 하다 보면 부호 미스가 나와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또 약간은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실전에 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도 요거를 그냥 기억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어렵지 않고. 자, 그 다음 전위차는 두 지점의 전위의 차이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 거기 있는 식처럼 얘기할 수 있습니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또 나올 수 있는 주제가 뭐가 있냐면, 자기장이 이제 전류에 의해서 발생을 하죠. 운동하는 전하에 의해서 발생을 할 건데, 전류 밀도가 주어졌을 때 도선에 두께가 있고, 그래서 면적을 생각을 해서 단위 면적당 전류의 세기를 전류 밀도라고 할 건데, 요게 이제 주어져 있게 되면 기본적으로 전류 밀도 곱하기 이게 단위 면적당 전류의 세기니까, 면적을 하면은 그게 전류의 세기가 돼요. 근데 여기도 똑같이. 근데 이 면적에 대해서 전류 밀도가 일정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얘가 면적에 대해서 전류 밀도를 적분을 해줘야 될 겁니다. 역시 기본 컨셉에서 어긋나지는 않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거, 시험의 종류를 불문하고 다 좋아하는 주제죠. 유도기전력. 전자기 유도 현상에서 자속 변화를 반응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유도기전력의 정의가 마이너스, 방해한다, 마이너스 코일 감원 횟수분의 시간에 대한 자속의 변화율. 여기가 변화율이 정의이기 때문에 따라서 순간 변화율을 물어보게 되면 당연히 저기도 미분으로 문제를 푸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줄여서 얘기하자면 전범위에서 그래서 뭐 100문제가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겠는데 100문제가 미분 적분하는 게 나왔다 라고 하게 되면 99문제는 여기서 걸릴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가 전범위에서 미적분해야 되는 그런 주제들에 속합니다. 한 문제를 빼놓은 이유는 제가 피 볼 수도 있으니까, 하나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네, 현실적으로 힘들다라는 뜻이죠. 칠판 남았네요, 백이. 자, 그 다음 이제 2번에는 요게 등장되어 있죠. 요게 이제 우리는 하동방정식이라고만 기억하지 말고 진동방정식이라고 기억을 합시다. 그래서 이 진동방정식을 써서 표현을 하는 게 역학에서는 단진동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진동이 전파되는 파동 자체의 본질은 진동이긴 할 거니까, 그리고 교류 회로에 등장하는 물리량들이 저 기본 방정식을 가지고 있어요. 저게 기본적으로 진동을 표현해 주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밑에는 혹시 이제 삼각함수 계산이 살짝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나마 건드릴 만한 삼각함수 계산 방법에 대한 거를 약하게 소개를 해 놨고요. 자, 그래서 이 y라는 거를 우리는 이제 변이라고 읽을 거고요. 변이는 항상 기준점이 진동 중심이죠. 진동 중심으로부터의 위치를 변이라고 하고요. a가 이 y가 가질 수 있는 최대값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변이의 최대값을 진폭, 라지 a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그 사인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자리를 위상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저 위상 자리 이제 사인 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수학적으로 사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건 수가 돼야 돼요. 이게 삼각함 수니까. 그래서 수학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에 라디안 파이가 들어가 있는 걸로 치환해서 자꾸 쓰게 돼요. 이거 조금 이제 확장해서 이따가 파동 방정식도 잠깐 조금 건드릴 건데, 오메가 t나 kx 등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게 그 삼각함 수로 표현하기 위해 가지고 그 자리를 좀 바꿔서 표현을 하는 거죠. 응? 뭔 얘기야? 이런 표정인데? 이 자리를 이제 시간에 대해서 표현할 때 오메가 t로 표현을 하고, 위치에 대해서 표현할 땐 kx로 표현을 할 건데, 이 오메가라는 게 주기분의 2파이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이 k라는 게 이제 파동에서는 파장분의 2파이에 해당이 되거든요. 요게 이제 단위가 초일 거고, 시간이니까 얘도 단위가 초일 건데, 시간분의 시간이니까 이게 초가 날아가면서 이게 수로 바뀌어요. 여기도 이 미터라는 내지는 센티미터라는 단위가 날아가면서 여기가 숫자, 수로 바뀌죠. 그래서 저런 걸 그래서 갖다가 쓰는 거예요. 자, 어쨌든 어떻게 푸는지 정도의 방법을 알면 되기 때문에 건너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3페이지 1번 문제부터 정리를 살짝 해볼게요. 자, 이제 문제 보시면은 플러스 X방향으로 10m/s로 등속도 운동을 원래 하고 있던 자동차가 원점을 통과하는 순간, 그래서 X는 0인 위치라고 둘까요? 그냥 그때가 T는 0으로 잡았네요. 문제 조건에서.
3초 동안 그림과 같은 가속도 운동을 했고요. 가속도의 방향은 플러스 x 방향이다. 그럼 이제 일단 째려보시면 그릴 건데 가속도가 변하는데 그 부호가 바뀐 적은 없거든요. 계속해서 0에서 3초까지 플러스 x 방향으로 속도가 변해야 되니까 원래 플러스 x 방향으로 운동하고 있었고 플러스 x 방향으로 속도가 가해지고 있으니까 얘는 점점 빨라지는 운동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가속도가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문제 보실 때 가장 중요하게 제 추천은 시험장에서 문제 읽을 때 거기를 동그리를 쳐놓든가 아니면 질문이 조금 길면은 줄을 쳐놓든가 표시를 꼭 해놨으면 좋겠는데 제일 중요한 건 질문이죠. 그래서 질문은 거의 90% 이상이 물리량을 표현을 할 거예요. 이 물리량 어떻게 돼? 라는 질문이 나올 거예요. 기역, 니은, 디귿식으로 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물리량은 어떻게 돼? 값이 얼마야? 뜻이 뭐야?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t는 3초일 때의 원점으로부터의 자동차의 위치를 물어봤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구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나와 있는 자료가 기계적으로 가볼까요? 가속도 시간에 대한 가속도 자료가 나와 있어요. 자료 분석을 할게요. 나와 있는 자료가 가속도와 시간에 대한 관계가 미지수 없이 깔끔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위치에 대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이게 바로바로 되시죠. 왜냐하면 방금 우리가 훑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 가속도를 적분을 하면은 속도에 대한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속도를 적분을 하게 되면 위치 내지 변이에 대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는 대놓고 적분하십시오 라는 질문이 되는 거예요. 자, 왜냐? 가속도가 일정하지 않으니까. 등가속도 운동이 아니죠.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에 관한 식을 갖다가 쓰시면은 안 돼요. 그리고 이 정도는 그 개념 내용 쪽을 초반에 훈련을 잘 하셨으면은 금방 되실 건데 어쨌든 t는 0일 때 속도가 10m/s라고 되어 있으니까 VT 그래프에서는 기울기가 가속도거든요. 기울기가 플러스 값이고 점점 줄고 있구나. 그래서 기울기가 점점 감소하는 형태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될 거예요. 곡선의 면적이기 때문에 단순 계산이 어차피 안 됩니다. VT 그래프에서 면적을 구하면 변이가 나오죠. 근데 이 변이 구하는 게 곡선이죠. 그래서 단순 계산은 불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그래프 같은 거를 평상시에 개념 정리하실 때 이게 조금 공들여서 해놓으시면은 엉뚱한 실수는 잘 안 하세요. 시계에 대한 거를 내가 그래프로 생각할 수 있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그럼 이제 훨씬 실수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역학 초반에 강의 설명드릴 때 그래프에 대한 강조를 조금 했었었는데 뭐 어쨌든 이 정도 소개를 하고 그래서 이걸로 갈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속도 자료를 먼저 구해야 되니까 그럼 얘를 시간에 대한 함수로 표현을 하게 되면 자, 기울기는 의심의 여지 없이 마이너스 1이고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t 근데 t가 0일 때 y값 a가 3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적분을 때려주면 속도 자료를 구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 t 플러스 3 시간에 대해서 이제 다항함수 적분이니까 써놓고 할까요? 마이너스 2분의 1 t제곱 더하기 3t. 자, 제가 구간 설정을 안 했으니까 여기를 어떤 상수 c라고 두겠습니다. 그리고 이 c는 10m/s죠. 왜냐면 t가 0일 때
10m/s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되셨을까요? 그래서 요거는 10이구나. 그럼 여기서 얘를 한 번 더 적분을 하면은 위치에 대한 관계를 구할 수가 있겠고, 여기서 이제 구간을 설정해서 적분을 해봅시다. 어차피 0에서 3초까지 운동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자, 이거를 마이너스 2분의 1 t의 제곱 더하기 3t 플러스 10 얘를 시간에 대해 적분을 하면, 이게 구한 게 정확하게 뭐냐면 해설하고 조금 다르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일부러 변이를 구한 거죠. 그죠? 왜냐하면 내가 구간을 설정했으니까 0에서 3초까지의 위치의 변화를 구한 거니까 변이를 구한 거고, 이 계산이 그냥 답일 겁니다. 왜냐하면 t가 0일 때 위치가 원점이라고 그랬거든요. 원점으로부터의 위치, 그게 지금 이 결과에 해당이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해설에 있는 거는 이거랑 거의 똑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뭐 계산, 아이고 괜히 오늘 계산한다라는 얘기 괜히 했다. 땀날라 그러네. 6분의 t의 3승 2분의 3t의 제곱 플러스 10t를 0에서 3까지를 적분을 한 거니까, 그럼 마이너스 6분의 27 더하기 2분의 27 더하기 10이 아니라 30 빼기 나머지는 다 빵이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326, 39, 27이고, 그럼 2분의 27 마이너스 2분의 9니까 2분의 18. 그래서 여기가 9가 되네요. 9 더하기 30이니까 플러스로 39m가 나왔고, t는 0일 때 위치가 원점 0이기 때문에 여기로부터 변이가 39m. 그래서 최종적인 t는 3초일 때 위치는 39m가 돼야 하겠죠. 문제풀이 강의 때는 이런 계산은 하지 않을 겁니다. 시간이 너무 걸리기 때문에. 계산 실력도 여러분들이 조금 키우셔야 돼서 숫자 계산을 끝까지 해드리거나 그런 경우는 별로 없을 거예요. 자, 오늘 이제 뱉은 말이 있어서 계산을 하고 있고, 자, 되셨으면 2번 한번 볼게요. X축상에서 운동하는 입자 위치 X는 이렇게 주어진다. 자, 제가 만든 문제고요. 그래서 X 위치가 3t 플러스 4t 제곱 마이너스 t의 3승이라고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t는 2초일 때 입자의 가속도는, 질문이 이제 가속도죠. 그럼 이제 가속도가, 이거에 거꾸로 하라는 얘기구나. 위치 자료를 줬으니까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될 거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될 거니까. 그래서 물리 문제는 대부분이 정의를 주로 물어봐요. 가속도라는 게 시간에 대한 속도의 변화율이다. 근데 지금 속도가 아니라 위치 자료가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속도를 한번 구해 볼 필요가 있겠구나. 그럼 시간에 대한 위치의 변화율이 속도가 되겠죠. 그래서 너무 간단하죠. 얘를 한 번 미분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게 속도가 나오는 거겠죠. 속도 3 플러스 8t 마이너스 3t의 제곱. 여기서 한 번 더 미분을 하면 이제 가속도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8 마이너스 6t 맞나? 자, 그래서 t는 2초일 때 얘 얼마?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2초만 대입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부호까지 정확하게 물어봤으니까 가속도는 이렇게 구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4m/s 제곱이 나올 건데, 그러면 내가 이렇게 질문 읽을 때
뭔가 뿌옇다라는 분들은 특히 물리 질문 읽을 때 지금 변화율이 메인 주제면은 자, 1번하고 2번에 공통점이 있어요. 1번 잠깐만 돌아가 보실까요? 1번. 질문만 볼게요. t는 2초일 때 순간을 물어봤습니다. 그죠? t는 2초일 때 라는 순간을 물어봤죠. 똑같은 자료를 주고 t는 0에서 2초까지의 무엇 이렇게 물어보면 평균을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그죠? 요거는 이제 기본 강의 때 거의 초반에 했던 거라 혹시 까먹었을까봐 2번 문제도 마찬가지죠. 자, 보시면 질문만 보시면 t는 2초일 때 라고 순간을 물어봤죠. 그죠? 그러니까 변화율이 정의인 걸 질문한 거를 캐치를 했어. 그때는 어떤 특정 구간에 대한 걸 물어본 건지, 즉 평균 변화율을 물어본 건지 순간 변화율을 물어본 건지 이런 것들 조심해서 읽어주시면 돼요. 분명히 지금 둘 다 순간 값을 물어봤기 때문에 그죠? 이 얘기를 왜 하고 넘어가냐면 현재 여기는 지금 미적분 위주로 문제를 쭉 모아놨기 때문에 질문이 전부 다 순간인 것만 쭉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만 보면 이제 평균 값을 물어보면 평균 기울기, 평균 변화율을 물어보면 당황하거나 또 못 건드릴 수도 있으니까 약간 조심하라는 의미에서 그 얘기를 지금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3번 문제 넘어가시죠. 오랜만에 왔더니 우리 한 타임이 몇 분 강의였죠? 까먹었다. 50분? 50분? 뻥치시네? 아닌 것 같은데? 60분 아니었나? 헷갈리네. 오늘은 특강이니까 그냥 내 맘대로 쉬겠습니다. 자, 3번 문제. 안 보여. 입자가 X축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X축 방향으로 운동을 할 건데 그때 입자에 작용하는 힘이 이렇게 될 거야. 그리고 이제 질문은 0에서 L까지 운동하는 동안에 희미한 1은 요게 질문이죠. F가 한 일. 그러면 이제 당연히 습관적으로 요게 질문이니까 이 질문은 너 1 알아?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가장 일단 간단하게는 1이라는 게 힘과 변위의 곱이야. 근데 얘가 힘이 요 위치가 변할 때 x가 변할 때 일정하지가 않아요. 그죠? 그럼 일정하지 않은데 곱하기의 꼴이니까 얘는 적분을 해야 되겠네.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죠? 일정하지가 않으니까. 자, 그래서 이 0에서 L까지 힘에 대한 함수는 이렇게 표현되니까 그죠? 그럼 2분의 2라고 쓸게. 2분의 A x의 제곱 더하기 3분의 B x의 3승을 0에서 L까지를 적분을 해라. 뭐 0 대입하면 어차피 다 빵이기 때문에 L 대입한 값만 표현하시면 되겠죠. 2분의 AL 제곱 더하기 3분의 BL의 3승. 이렇게 우리가 깔끔하게 답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대략적으로 이런 게 있구나 정도를 알고 가는 간단한 문제 중에 하나죠. 자, 그 다음 이제 4번 문제는 간단한데 설명할 게 조금 있어서 이쪽에 내야 되겠다. 자, 4번 문제 제가 만든 문제고요. 자, 직선상에서 단선조화 운동을 하는 입자의 진폭이 라지 A, 주기가 T일 때 자, 시간 0에서 입자 위치는 A에 해당이 된다. 6분의
주기에 해당하는 시간에서 입자의 위치 x는 하고 물어봤습니다. 4번 문제는 일단 진폭은 a라고 되어 있고 주기는 t라고 되어져 있고, 그리고 t는 0일 때 입자의 위치가 요거야. 그래서 질문은 6분의 주기에 해당하는 시간일 때 그때 입자의 위치가 얼마일까? 요게 질문이죠. 요게 이제 질문인데, 그러면 지금 분명 대놓고 단순조화 운동이라고 하기도 했고, 그래서 여기는 단순조화 운동, 즉 단진동 내용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지금 보니까 조금 더 정확하게 문제를 표현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왜냐하면 지금 거기에 진동 중심이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이제 물론 이제 이렇게 나오면 이의신청감이긴 하죠. 이게 실제로 이렇게 나왔으면 진동 중심이 A일 수도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당연히 풀고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X는 0을 중심으로 합시다. 그럼 단진동으로 이제 갈 건데, 단진동이라는 건 이제 뭐냐면 진동 중심에서 멀어질 땐 느려지고 진동 중심을 향할 때는 빨라지는 운동을 하는 그런, 그래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제자리에서 왔다 갔다 진동을 하는 걸 단진동이라고 하게 되고, 단진동의 가장 메인은 요 문제는 이제 그걸로 풀지는 않을 건데 복원력이죠. 복원력. 이 복원력의 표현을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이게 어떤 비례 상수 곱하기 변위로 표현이 되면 요게 날아가면서 오메가를 특정할 수가 있다. 요게 사실은 단진동에서 가장 핵심입니다. 그쪽은 꼭 복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현재 여기서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t는 0일 때 진동 중심에서 출발했으면 좋겠는데, 요 지점일 때가 t는 0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그냥 따지게 되면, 갔다가 다시, 즉 한 번의 운동을 완성하게 되면 요게 한 주기가 걸리는 거죠. 그게 주기의 뜻이기도 하고, 그죠? 그러면은 다른 세우로 할까요? 저기까지 가면은 절반 반복한 거죠. 그럼 이게 2분의 1 주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진동 중심까지 가면은 4분의 1 주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죠? 근데 지금 6분의 1 주기라고 했으니까 6분의 1 주기가 지났을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보이겠구나 물어봤으니까 여기 어딘가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요거보다는 작은 값이니까 시간이, 그죠? 여기 원점에 도달하기 전에 어딘가를 통과하고 있을 때를 표현을 한 거일 겁니다. 참고할 교재 내용은 단진동 예제에 요거 유사한 게 있어요. 그게 조금 더 현실적으로 이제 거의 똑같은 문제긴 한데 그게 조금 더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문제 잘 체크해 두시고요. 어차피 거의 같은 문제예요. 자, 그러면 얘는 어쩔 수 없이 진동 방정식을 이용을 해서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진동 방정식이 이제 기본이고, 근데 이제 시간에 대한 위치를 보라고 그랬으니까 시간에 대한 진동 중심으로부터의 위치를 이제 변이라고 할 거고, 그래서 시간만 표현을 하게 되면 이걸 이제 위상 자리를 오메가 t를 사용을 해주면 되겠죠. 그죠? 자, 여기까지. 당연히 오메가랑 한 번 더 쓸까요? 오메가라는 거는 주기분의 2파이고요. 그죠? 그러면 t가
6분의 1 주기, 여기구나. 여기가 6분의 1 주기라고 했기 때문에 t 날아가면서 6분의 2파이니까 요만큼의 값이 일단은 3분의 파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즉 60도. 그죠? 그럼 여기에서 60도를 그냥 대입을 하게 되면은, 내리는 3분의 파이를 그냥 대입을 하게 되면은, 그럼 이게 2분의 루트 3이기 때문에 2분의 루트 3a가 답이 될 건데, 그걸 고르면 틀립니다. 이 문제는. 그러니까 함정까지는 아니고, 요렇게 내면은 우수수수수수 틀릴 거예요. 내가 이걸 표현하는 걸 안다고 하더라도. 그럼 그거는 언제가 답이냐면, 그러니까 2분의 루트 3 a가 답이 되고 싶으면은 t가 0일 때 x의 위치가 원점이었으면 돼요. 그래서 얘는 현실적으로 문제를 깔끔하게 잘 풀시려면은 시간에 대한 진동 사인 함수를 이렇게 하나 표현해 보면은 실수 없어요. 해설에는 이제 그래프 안 그려놨는데 그래프 보시면 훨씬 편해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가 그럼 이제 2분의 1 주기고, 여기가 4분의 1 주기고, 여기쯤이 6분의 1 주기고, 이제 각도로 보자면 이제 3분의 파이라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 그죠? 그래서 여기 y가 0일 때, 즉 진동 중심에서부터 스타트를 했으면은 6분의 1 주기, 즉 여기 위상값이 3분의 파이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2분의 루트 3이 돼요. 그죠? 원점에서부터 진동을 시작을 했으면 2분의 루트 3a가 답이 맞습니다. 근데 어디서부터냐? t는 0일 때가 위치가 여기거든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예요. 요게 t가 0일 때예요. 여기가 y축이 요렇게 와주면 돼요. 그럼 코사인이 되구나? 그죠? 2분의 파이 90도 차이 나면 코사인이 되기도 하고, 근데 그건 모른다라고 치더라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요거 딱 빼버리고 보게 되면은 이거 코사인 그래프인데 여기서부터 6분의 1 주기, 여기서부터 60도를 따지란 거니까 코사인 60도는 2분의 1이거든요. 그래서 2분의 a가 답입니다. 이해되실까요? 왜 코사인으로 그게 마음에 안 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60도라는 거는 인정이 되실 거니까, 여기 6분의 1 주기라는 것까지는 눈치를 채셨을 거니까, 그러면 요게 사인 그래프에 해당이 되고, 요게 60도면은 여기가 30도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죠? 그러면 여기도 30도라는 뜻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요거 같은 값은 사인 30도가 돼야 돼요. 즉 사인 150도라는 뜻이 되는 거죠. 해설은 식적으로 표현을 해놨는데, 그래서 지금 여기가 t가 0일 때이기 때문에 그 외상값에다가 제가 2분의 파이를 더해놨죠. 근데 너무 식으로 매몰되려고 하지 말고, 요때가 t가 0이네, 여기서 6분의 1 주기. 그러니까 위상으로 치면은 60도, 3분의 파이만큼 여기서부터 따지는 거. 거기서 각도에 대한 삼각비 계산만 살짝 해주시는 거. 요렇게. 자, 5번까지만 하고 좀 쉴게요. 원래? 자, 5번 문제 보시면은 열 용량이 라지 C이고 온도가 360K인 물체를
자, 온도가 300K로 유지되는 커다란 물통에다가 담갔다. 그러니까 물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있었고, 이 물의 온도는 300K로 유지. 요걸로 계속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네, 요런 물체를 여기다가 담가버리면, 당연히 이제 물이 차갑고, 물체가 온도가 높아. 뜨거우니까, 여기 있는 열이 물 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그래서 원래는 물의 온도가 올라가야 되는데 물의 양을 엄청 많이 준비를 해서 물은 거의 온도 변화가 없다라고 문제에 조건을 그렇게 줬습니다. 저한테 이 질문 꽤 하시는데 어떻게 물이 온도가 안 올라갈 수가 있죠? 몰라요. 왜? 문제에서 물은 300K로 유지돼 라고 했으니까 그냥 유지되면 돼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변하는 걸 써먹는 계산을 사용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돌아와서, 자, 질문은 뭐냐? 질문은 전체, 총. 그래서 엔트로피, 엔트로피 변화에, 네, 이렇게 쓰자. 총 변화는 얼마야? 이게 이제 질문이죠. 그러면 질문에 물리량 정의를 물어봤기 때문에 엔트로피 변화의 정의식은 이게 될 거고, 근데 온도가 일정하지 않으면은 얘를 출입하는 열에 대해서 적분을 해줘야 되는 게 될 거고, 그래서 요걸로 따라가 주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출입하는 열이 있으면 엔트로피는 변합니다. 그죠? 델타 Q, 즉 출입하는 열이 0이 아닌 한 엔트로피는 증가하거나 감소하죠. 열을 흡수하면 엔트로피가 증가하고 열을 방출하면 엔트로피가 감소하죠. 그래서 일단 물체 엔트로피 변해요. 왜냐면 열을 방출하니까 당연히 이제 부호적으로는 마이너스가 돼야 될 겁니다. 그죠? 감소할 거니까, 열을 방출하니까. 그 다음에 물도 엔트로피가 변해요. 왜냐면 열을 흡수하니까. 그래서 엔트로피 변화의 부호는 플러스, 증가해야지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물체는 온도가 일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걸로 계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로 계산하고 싶다 그러면은 언제? 온도가 일정할 때. 이걸로 계산해야 된다 그러면 언제? 온도가 변할 때, 일정하지 않을 때. 그럼 얘는 온도가 일정하지 않으니까 적분을 때려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자, 초기값은 360K에서 300K까지 변했고요. 그럼 T분의, 자, 그러면 여기는 T에 대한 미소가 아니라 Q에 대한 미소니까 요거를 바꿔서 표현을 할 필요가 있죠. 그러면 자, 우리 연력학 기초 지식 중에 하나가 출입하는 열 에너지가 Cm 델타 T, 비열, 질량, 온도 변화, 그리고 요거를 합해서 열 용량이라고 하죠. 그죠? 그럼 요걸로 바꿔서 대입을 하게 되면은 요거는 조금 다른 색깔로 쓸까요? 그러면 열용량 곱하기 온도 변화. 그래서 T에 대해서, 온도에 대해서 적분할 여지가 생긴 거예요. 그럼 됐네요. 그러면 X분의 1꼴을 적분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 ln이 돼야 되겠고, 그죠? 그럼 ln 300 마이너스 360이 될 겁니다. 그러면 ln 360분의 300이 되겠고, 요거는 그냥 상수니까 앞에 빼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그죠? 근데 이제 거기 이제 ln 1.2가 뭐 얼마 0.18인가 뭐걸로 나와 있을 거예요. 그걸 이제 쓰려면은 여기를 ln, 그러니까 요게 6분의 5니까 뒤집어서 표현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야지 여기가 1.2가 될 거니까. 그럼 이제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그죠? 한번 분수를 이제 뒤집어 쓰니까.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보호 나온다도 확인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물은 어떻게 할 거냐? 물은
이걸 쓰지 말고 이걸 써야죠. 왜냐? 온도가 안 변하니까. 온도가 300으로 유지돼 라고 했으니까 그냥 갖다가 쓰면 되죠. 그죠? 만약에 물의 온도가 상승했으면 똑같은 방법을 하시면 돼요. 똑같은 방법으로 이 적분을 그대로 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럼 300분의 출입하는 열. 요때 필요한 내용이 여기를 쓸 건데 문제 조건도 그럴 겁니다. 주변하고의 추가적인 열 배합은 없으니까 아니면 생략했거나 그랬을 건데, 즉 열 평형에 도달할 때까지 고온의 물체가 잃어버린 열과 저온의 물체가 얻은 열은 같거든요. 물 쪽에 있는 걸로는 저걸 정량적으로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뭘 할 거냐면, 이 아이의 열 용량을 내가 알고 있고 온도가 360에서 300이 됐네 를 이용해서 이 뜨거운 물체의 잃어버린 열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게 물이 얻은 열이 되겠죠. 그죠? 그럼 물이 얻은 열이 물체 열용량 곱하기 물체 온도 변화 60 요렇게 되겠죠. 5분의 C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0.2가 될 거고 이게 0.18이라고 나와 있고 이게 마이너스 5가 될 거니까 뭐 얼마지? 빼면? 0.018 맞나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죠. 저는 이제 떠들면서 하느라고 막 되게 복잡한 것처럼 냈는데 기계적으로 딱 보시면 돼요. 엔트로피 변화 이렇게 갈 거고 보통 계산 많이 안 시키고 어차피 기체 연력학은 약간 공식처럼 우리가 외워버리고 있고 거긴 적분 안 할 거고 웬만하면 적분 안 할 거고 그래서 기체 연력학이 아닌 거에서 엔트로피 변화를 물어봤는데 양적인 계산을 하래. 그럼 정의는 이거밖에 없으니까 온도가 일정하면은 그냥 계산하면 되고 일정하지 않으면 적분해야지 라는 거. 그게 메인이라고 봐주면 되겠죠. 자, 그럼 조금 쉬었다가 다음 거 진행합시다.